되게 깔끔하면서도 파워풀한 이 상태에서 안정감을 계속 가져가시니까 가사를 이렇게 또 음미하기가 되게 좋은. 이명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너의 목소리를 아주 잘 갖고 계신데요. 10분 활용하고 계시고, 내릴수록 소리가 풍부해지고, 저는 이제 이명님이 이제 콘서트를 할 때 항상 팬들을 대하는 이 마음가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정감에서 오는 그 전달력이 다른 가수랑 좀 달라요. 그게 되게 믿고 듣게 되는데, 아마 요번에 나오는 곡들, 이제 셋리스트는 다 나왔죠. 11곡 제목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곡으로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여주실까.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차.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환입니다. 오늘은 양도성 보컬 트레이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양도성입니다. 저희가 양도성 트레이너님과는 네. K-팝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오늘은 조금 다른 장르의 보컬에 대해서 네. 좀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트로트를 넘어서 이제 아티스트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정말 가요계의 지금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이명웅에 대해서 양도성 보컬 트레이너님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 씨의 컴백 좀 네. 체감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사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어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쯤 되면 이제, 나오실 법 하는 딱 그 타이밍에 딱 잘 나오시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일종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네네네네. 영웅 시대가 온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가요계 막 멜론, 지니 이런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유튜브 채널까지 이명웅 씨가 한번 뜨면은 정말 싹 헤일처럼 파도처럼 정말 쓸고 지나갈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음악을 들고 올지도 기대가 되고 네네. 보컬적으로도 또 어떤 특징을 가져갈까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네네. 이명웅 씨의 보컬 가장 좀 개괄적으로 네.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이명웅 씨의 보컬적인 특징은 기존에 많이 쓰는 트로트 표현들을 조금 약간 되게 점잖고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트로트 할 때 이런 첫 소리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호흡을 써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명웅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 이렇게 확 쳐지지 않게 되게 안정적으로 소리 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도 같은 표현을 하면 막 이런 것도 사랑이 왜 이런 식으로 약간 안정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들이 가장 눈에 띄죠. 네. 그게 숨소리를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게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원래 전통적인 트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를 많이 쳐서 소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점이 소리를 강하게 붙일 수도 있고 힘을 주기가 좀 쉬워져요. 근데 이명웅님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도 이거를 많이 쓰시긴 하셨는데 점점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젠틀한 되게 표현이 되게 엄청 고급진 상태에서 이제 첫 소리를 시작하시고 또 그 상태에서 파워나 이런 것들을 되게 충분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종의 사실 좀 시대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 창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경연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컬 트레이너님이 처음에 쓰셨던 가창을 하는데 그 속에서 돋보였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기존이랑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이명웅님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약간 완성형이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흡수한 상태에서 조금 안정적인 가창도 보여주고 톤도 너무 약하지 않고 충만한 상태에서 기존에는 좀 이렇게 과장될 수 있는 표현들을 되게 과장스럽지 않게 하면서도 파워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처음부터 좀 되게 누가 봐도 달성부른 버전업이 뭐가 나왔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보컬의 바탕이 네. 지금 이명웅 씨가 트로트 말고 다른 음악을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실 트로트 가수라고 보는 게 좀 무의미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명웅 씨의 이름을 알린 곡들은 역시 발라드 곡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곡들 가운데 이런 가창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나만 믿어요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발라드 쪽으로 하면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곡이 되게 이명웅님 발라드로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과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발성적인 특징이 잘 어우러지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앞서 말했듯이 약간 공기를 세게 치지도 않고 우리 만날 막 이런 식으로 만날 이런 걸 안 쓰고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과하지 않게 되게 안정적으로 소리 내는 것들이 되게 이명웅님이
지금 하려는 발라드에 딱 어울리는 곡이었고 가창도 잘 보여주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흔히 네네. 우리가 호소력 있는 네네네. 보컬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호소력 있는 보컬이라는 게 좀 테크닉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명님이 가지는 그 호소력에 저는 중심에 안정감이 있다고 봐요. 되게 깔끔하면서도 파워풀한 이 상태에서 안정감을 계속 가져가시니까 가사를 이렇게 또 음미하기가 되게 좋은, 그 가사가 들리니까 그 가사가 전달해주는 이런 톤들이 되게 와닿게 이렇게 설득력 있는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고음 처리하는 방식이나 뭐 저음으로 곡을 끌고 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명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너의 목소리를 아주 잘 갖고 계신데요. 10분 활용하고 계시고, 그 방식으로 저음을 하실 때는 너무 밝으면은 그 맛이 좀 안 사니까 후드를 살짝 내려서, 후드라는 건 여기 네. 튀어나온 요 기관을 얘기하는데, 요 기관을 내리면 내릴수록 소리가 풍부해지고 좀 두꺼워지거든요. 안정감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내는 걸 내리면 내릴수록 소리가 풍부해지고 좀 안정감이 많이 생기는데, 저음의 부분은 요걸 10분 활용하고 계시고, 네. 고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렇게 소리를 꽉 세게 치지 않고 안정되게 시작하셔서 소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패턴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말씀드리면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공기를 이렇게 많이 해서 어택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좀 전통적이라고 하면은, 이명님이 많이 쓰시는 방법은 공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소리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소리가 기식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음에선 소리가 좀 내려가서 안정적으로, 고음에서는 되게 젠틀하고 딱 명확한 소리들을 잘 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임영웅표 트로트 네. 노래들에서도 두드러지는 개성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네. 사실 대중적인 노래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댄스곡도 있고, 어떤 노래는 거의 케이팝이거든요. 네. 그런 노래에도 임영웅 씨가 잘 어울리는, 굉장히 좀 젠틀한 목소리를 잘 내는 배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또 노래를 불러서 직접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네. 귀에 쏙쏙 들어. 그래요? 많이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진작시킬 걸. 그래서 네. 임영웅 씨 하면 역시 또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뭐 몇만 명 이상 들어서는 콘서트. 네네. 그리고 정말 키팝 팬들도 이제 효도를 하기 위해서 예매를 했다가 어떻게 이런 서비스 네네네. 제공할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콘서트. 효도 전쟁이라고 일단 기사를 좀 봤고, 효도 전쟁. 그리고 이게 너무 피치기는 티켓팅을 하니까 피켓팅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티켓팅. 네, 이게 피치기는 그 티켓팅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임영님이 이제 콘서트를 할 때 항상 팬들을 대하는 이 마음가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종전에도 좀 화제가 됐었던 게, 스태프분이 그 어머님을 업고 네. 좌석까지 이렇게 그렇죠. 모시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제 아티스트와 같이 작업하는 스태프들이 아티스트의 이런 성향을 많이 닮아가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임영웅님이 이제 스태프도 진짜 많이 챙기더라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방송에서 나오는 이렇게 개런티를 전액 스태프들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미담 거의 제조기죠. 네. 네, 그래서 기부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기부도 유명하기 전부터, 그때부터 계속 한 걸 봐서는 이분의 이런 영향력이 다 같이 이렇게 콘서트의 이런 사소한 배려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효도 전쟁하러 온 10대, 20대들이 그들의 서비스에 지금 감동받고 네네네. 막 어떻게 이게 케이팝 공연에서는 맨날 가드들이나 네. 때리고 맞아요. 치고 막 맞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니 맞아요. 어떻게 이런 클린한 공연 문화가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진짜 한 단계 정말 올렸다고 보고, 팬들이 가서 대우받는 느낌을 들고 거기에 또 감동할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임영웅님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분. 네. 사실 콘서트에서의 그런 매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몇만 명 앞에서 안정적인 라이브를 소화한다는 점이 또 임영웅 씨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미스터 트롯 경연 때와 비교하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건데, 그런 좀 대규모 스타디움 투어에서 좀 라이브를 잘 한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네.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소규모 공연과 이제 대형 공연장이 이제 약간 시스템이 달라서 부르는 퍼포먼스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대형 공연장에서 그 퍼포먼스나 이런 걸 잘하려면 일단 내공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최근에 그 이제 네. 광복 80주년 콘서트를 할 때 네. 싸이 씨의 공연이 화제가 됐던 게 역시 내공이 있는 가수들은 다르다. 장난 아니죠. 그 스타디움을 이제 이렇게 공연장, 그 대공연장을 채우려면 진짜 한두 가지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오히려 좀 적당한 무대 같은 경우는, 적당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무대 같은 경우는 음향보다는 무대 퍼포먼스나 이렇게 기세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아싸리 더 커버리면 음향이 엄청 중요해져서, 그렇죠. 그때 이제 음향에 대한 이해도, 관객으로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되게 차곡차곡 잘 쌓아오셨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 방송에서도, 방송에서는 어차피 음향이 보장돼 있으니까 네. 퍼포먼스에 좀 더 신경을 써요. 네. 대형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 쓸 게 하나, 두 개가 아니니까. 네, 장난 아니죠. 음악가의 역량으로 많이 헤쳐나간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히려 그 차이를 두는 게 녹음실과 무대 차이인데, 녹음실은 마이크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디테일이랑 표현들도 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일정 규모의 무대에서는 이런 디테일함들이 표현이 안 돼요. 마이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정도는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진짜 더 커지면 다시금 음향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만 대형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물고 물리는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거군요. 네네, 둘 다 할 줄 알아야 이게 돼요. 그리고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레벨에 정말 빠르게 올라가는 가수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네네. 발전 속도가 예전 영상이랑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오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노래했고 이걸 다 뒤져봤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늘었어요. 야. 네, 그때 1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 싶을 정도로 한 거 보니까, 인터뷰나 이런 거 찾아봤을 때 사람이 알맹이가 좀 많이 꽉 찬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한 땀 한 땀 노력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막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좀 되게 노력하겠구나, 안 보이는 곳에서도 엄청 하겠네, 안쪽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큰 무대는 사실 정말 사소한 하나의 문제만 발생해도 네. 이 공연 자체가 큰 데미지를 입잖아요. 망하죠. 네. 누가 어떻게 찍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텐데.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씨가 지금 이미 콘서트 지금 오늘 시작하는데 네. 매진 다 예매하는 거 다 매진되고 네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명웅 씨가 지금 어떤 음악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확실한 것은 트로트보다는 K-팝이나 네. 팝이나 이런 음악들을 많이 하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명웅 씨의 음악 스타일 이제 다양한 변화를 가져갈 때 네. 계속 가져가야 될 보컬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인지하면 좋을까요? 보컬의 강점. 보컬의 강점을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발전상 정도도 약간 유혹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처음에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도 사실 좀 완성형으로 나오긴 했었어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올 때부터. 예, 진짜. 왜 옛날에 부른 걸 보고 장윤정 님이 감탄해가지고, 이야, 진짜 소리를 미네, 막 이런 되게 좋은 표현들도 많이 했고, 장르를 넘나들면서 가창력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약간 도전자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약간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더 도전해야겠다, 네. 이런 약간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돼서 네. 자기의 장점이라는 것들은 되게 절제할 것들은 절제하고 보여줄 것들만 딱딱딱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좀 정제된 안정감이 좀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통일하는 그 강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명웅님의 안정감. 안정감에서 오는 그 전달력이 다른 가수랑 좀 달라요. 되게 안정적이고 그게 되게 믿고 듣게 되는데, 이 안정감이 있으면 보통 시원하게 소리를 내거나 좀 약간 이렇게 막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기 어려운데, 또 거기서 소리도 잘 이렇게 파워풀하게 내는 걸 봐서는 요 강점이 가장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구태의연한 표현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잠드나? 이런 느낌. 네. 네, 좋습니다. I'm Hero라는 앨범을 네, 네. 컴백할 우리 네. 이명웅님의 음악 그리고 네. 보컬적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
짚어가면서 들어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임영웅님의 음악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기존에 임영웅 씨가 발표한 뭐 노래들 있잖아요. 뭐 I'm Here나 이런 노래들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아모멘토라는 노래가 갑자기 또 생각나요. 오, 네네네. 이런 노래들을 보면서 좀 차기작을 예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임영님이 갖고 있는 이제 되게 음악적인 역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에 있던 곡들도 뭐 I'm Hero 같은 곡이나 또 임영님이 불렀던 이제 팝 중에 I'm Not The Only One, Sam Smith 이런 곡들 불렀을 때 엄청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요번에 나오는 곡들 이제 셋리스트는 다 나왔죠. 11곡 제목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떤 곡으로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여주실까 제목만 봐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되는 제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거는 되게 상큼하고 부드럽게 할 것 같고 요거는 전에 있었던 I'm Hero처럼 할 것 같고 요거는 진짜 완전 정통 트로트 좀 보여줄 것 같고 이런 곡들이 되게 셋리스트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엄청 기대되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어떤 스타일이 좀 기대가 되세요? 저는 사실 임영웅 씨 전 아모멘토라는 노래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트로트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첫 번째 앨범도 그랬고 네. 그 이후에 나온 싱글도 보면은 이번엔 어쨌든 미스터 트롯의 네. 인기를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음악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어떻게 보면 좀 대중가요에 좀 맞닿아 있지 이것이 트로트라는 장르에 좀 틀어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게 그래서 나오는 곡들이 약간 중간지대에 좀 시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I'm Hero 같은 곡도 비트나 템포가 더 빠르면 이 진짜 아이돌 곡이 돼버리니까 이걸 약간 늦춘 딱 기존 팬층도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연 확장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앨범에서 그런 걸 다 보여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곡에선 그걸 할 것 같고 어떤 곡에선 예전 팬들 트로트도 있겠죠. 네네. 어떤 곡에서는 팬들을 위한 어떤 곡은 난 이런 음악을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고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게 그 청음회인가요? CGV에서 한 거? 5만 명가량이 네. 예매를 해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네, 정말 네. 정말 오랜만에 컴백이잖아요. 와 네. 아마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임영웅 씨 차트에 대해서 장기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K-pop 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대중음악이 트로트 가수 네. 그러니까 팬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근데 K-pop도 똑같은 비판에 직면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주도권을 못 잡으니까 그 감정을 이제 공감하고 있거든요. 완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돌맞겠죠? 이제 영웅시대 분들 제가 그냥 솔직하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임영님이 예전에 하셨던 이제 완전 담백한 이런 트로트의 모습들도 사실 저 더 많이 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음악들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모습 너무 많이 봐서 감명이 되게 깊었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임영님이 이제 가는 방향에 뭐 네. 약간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거나 뭐 그렇게 계획에 좀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당연히 그런 곡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임영웅 씨나 그런 슈퍼스타들, 그러니까 트롯 경연을 통해서 슈퍼스타가 된 음악가들의 과제는 그겁니다. 완전. 트롯이라는 이제 외연에 갇히지 않고 네. 이것을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 납득시켜서 그냥 경연 프로그램을 보지 않은 임영웅 씨의 팬덤인 영웅시대가 아니더라도 임영웅 음악이 좋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임영웅 씨의 이번 차기작을 통한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요번에 잘 이거를 만드시면 정말 멀리 가실 것 같아요. 네. 네.